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어떤 음식을 드시면서 혹은 어떤 일을 하시면서 더위를 잘 이겨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직 휴가를 가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휴가 생각하면서 더위를 날려버리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긴 휴가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자연 속에서 느긋한 마음으로 여름을 여유있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매주 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 속 법률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시는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은 휴가지로 산과 바다 중에 어디를 더 선호하시나요? 다 좋은 것 같긴 한데요. 네, 바다도 좋지만 저는 산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산이요. 네. 여름에는 좀 더워서 바다보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산이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네, 좀 시원한 그늘과 계곡 이런 거 생각하면은 산이 참 또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예전에 제주도에서 네. 울창한 숲을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여름에. 네네. 근데 진짜 시원했나요? 피톤치드 이런 것들도 나오는 것 같고 네네. 시원한 그 느낌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한여름이었는데도 시원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나무도 좀 커서 네네. 비자림이라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비자림. 네네. 그 주변에 또 숲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네. 그런데 다니면서 참 상쾌한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제주도 가면 뭐 산과 바다 다 즐길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좀 더 이제 바다가 좋았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도 아직 자녀들이 어려서 자녀들은 이제 바다를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그렇죠. 산이든 바다든 어디든 이제 힐링하실 수 있는 곳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안전하게 좀 즐기시면서 행복한 휴가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휴가를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또 후유증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짧은 또 여행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가요? 한 번 더, 네. 2차 휴가. 네. 그거 정말 좋은 개념이네요.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상담 질문 읽어드릴게요. 네, 네. 저는 지난 7월에 길을 가던 중에 학생 2명이 함께 타고 달리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서 전치 8주의 손목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학생들은 면허가 없는 고등학생들이었고 길은 그냥 보행로였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2명이 함께 타면 안 되는데 무리하게 타고 운전하다가 제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가해자 측 부모님들은 합의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네, 요즘 전동 킥보드 사고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전동 킥보드 사고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저희 사무실로도 이제 상담을 오시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이제 사고가 발생한 케이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음주운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예, 음주하고서 이제 전동 킥보드 타가지고 이제 단속에 걸려서 네.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 네. 일단은 그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상에는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보통 그렇게 개념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네. 그 개인형 이동 장치 그 안에 몇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동 킥보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요즘에 도로 지나다니다 보면 공유형 킥보드 많이 보이잖아요. 네, 도로 중간중간에 서 있죠. 네, 맞습니다. 서 있으면 다행인 것 같고 넘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맞아요. 네. 저거 갖다 버린 건가 싶은 것들도 있어요. 네. 예, 심지어는 회전 교차로 거기 안에 로터리 안쪽에 어머나. 거기에 세워져 있는 경우도 보긴 봤거든요. 네, 길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참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아마도 주로 10대들 중고등학생들이 좀 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도로교통법상에 의해서 이제 면허가 없이 타면 안 되는 거고요. 몇 번의 개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처음에는 이제 자동차나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운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법으로 정해졌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 너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처벌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 이제 면허가 없어도 되는 걸로 그렇게 또 다시 개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네. 하지만 뭐 마찬가지로 또 사회적인 이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면허가 있어야만 이걸 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개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면허가 없는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거기에 이제 한 명이서 탄 게 아니라 두 명이서 타셨거든요. 꼭 한 명만 타야 되는 것이냐, 두 명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그 몸집이 좀 작거나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두 명, 세 명 타도 괜찮은 거 아니냐, 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안전장치만 잘 한다면, 그렇죠. 뭐 그렇게 하면은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 승차 정원을 한 명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네. 오늘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학생 두 명이서 함께 탔기 때문에 이제 도로교통법상 그 시행 규칙 내용을 좀 위반한 상황이고요. 네. 예, 그 경우에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이제 형사처벌까지도 되는 걸로 좀 찾았거든요. 예. 이제 과태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승차 정원을 위반한 것도 이제 벌금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먼저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가해자 측 부모님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탔던 학생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쪽이 이제 가해자 측인 거고 지금 오늘 이제 상담 주신 분은 손목 골절상을 8주를 당하셨는데 상당히 좀 심한 상해를 당하신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8주면은 네. 보통은 8주까지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것 같거든요. 아. 예, 어느 정도 피해는 좀 큰 상황이신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이제 합의를 원하신다고 이제 가해자 쪽 부모님들이 합의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뭐 합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이거는 이제 본인의 이제 당연히 자유인 거죠. 네. 선택하시기에 나름인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떤 경우들이 있는 것 같냐면 이제 가해자 쪽에서 전혀 연락도 안 하고 네. 사과 한마디도 없고 뭐 어떤 반성하는 취지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네. 피해자 쪽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쾌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피해를 당한 것도 몸이 다친 것도 뭐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네. 거기에 이제 가해자 쪽에서 사과 한마디도 없는 경우라고 하면 이제 심정적으로도 더 불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과를 쉽게 안 하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거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죠. 이제 사과를 쉽게 안 하는 분위기일 수도 있긴 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원하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예, 일단은 다행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합의를 안 해주게 된다면 이제 이 가해자 쪽 학생들 2명은 이제 나름의 어떤 그 형사적인 제재를 받게 되겠죠. 뭐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형사처벌, 뭐 벌금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승차 정원 위반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네. 다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8주의 손목 골절상을 당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네. 해서 이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합의를 해주게 되면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소위 말하는 그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 쪽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에는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된다면 이제 그 상해를 당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도로교통법, 그러니까 면허 없이 이제 운전을 했던 그런 도로교통법 관련된 법규들에 대한 위반죄는 여전히 처벌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다만 합의를 해주시게 된다면 양형적으로 참작이 되겠죠. 그래서 네.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자면 고등학생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어쨌든 학생들이라는 걸 감안하고 그 다음에 가해자 쪽에서도 이제 뭐 합의를 원하고 있는 것들 좀 감안하셔가지고 적절한 이제 본인의 치료 받는 그런 과정들 다 치료 받으시고 거기 플러스 이제 위자료라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자면 이 손목 때문에 업무상 지장이 생겼다거나 어떤 네.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생겼기 때문에 일종의 뭐 위자료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 혹시라도 손목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으면 이제 휴업손해 개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하셔가지고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한번 조언을 드려봅니다. 네. 아무래도 좀 학생들이 잘못한 거라서 네네. 형사처벌까지 가게 되면은 대단히 학생들한테는 충격이 클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런 이제 앞으로는 부분은 예, 대학 진학도 아마 앞두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예,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조언을 드려봅니다. 네, 네, 잘 사건이 마무리되고 정리가 돼서 피해 금액들도 잘 보상받고 합의가 네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운전면허가 있는 성인들도 네, 사실 전동 킥보드가 처음에 몰았을 때 이게 생각보다 네. 잘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혹시 피디님 운전을 해보셨나요? 네, 저도 운전해봤죠.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저는 아직 타보질 않아가지고요. 개인으로도 있었고 네네. 이제 공유도 타보긴 했는데요. 네네. 공유 같은 경우는 더 출력이라고 할까요? 이게 네네. 강해서 네네. 한 번 잡아들이면 확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타는 본인도 네, 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사용법에 대해서 좀 숙지를 잘 하고 나서 해야지. 네. 그렇지 않으면 나도 피해를 입고 엄한 다른 사람들한테 네네.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정말 조심해서 타야 되는 게 전동 킥보드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오늘 같은 사례에서도 보행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자전거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있고 보행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의 개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네, 이 보행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보행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실이 더 커지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보행자 우선이니까. 네네.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뭐 형사처벌도 형사처벌이지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거나 그런 금전적인 손실도 더 커질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금전적인 손실보다도 이제 누군가를 치셨다는 것 자체도 본인한테는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피해자분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서행을 하시거나 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당부를 한번 드려봅니다. 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해외에서도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전동 킥보드인데요. 네네. 안전 운전 숙지하셔서 네네. 잘 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다음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 학부모입니다. 아들이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정상적으로 카드 결제를 하고 1,2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는데 며칠 지나서 그 점포에 가보니 CCTV에 찍힌 제 아들의 모습을 캡처해서 아이스크림을 훔친 범인이라며 게시하고 훔친 아이스크림 값을 내라며 경고문을 붙여놨습니다. 이 일로 아이가 너무 부끄러워서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을 찾아서 항의를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은 실수였다고 해명하며 게시물을 이미 떼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라고 질문 남기셨습니다. 황당하셨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한테도 중학교 2학년 아들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사춘기 청소년이기 때문에 지금 네. 오늘 예를 들자면 명예훼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피해를 당하신 분이 중학교 2학년 아들이시고 네. 그다음에 사춘기 학생이기 때문에 좀 민감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다거나 학교 선생님들이 알게 됐다고 하면 이제 괜히 억울하게 누명을 쏠 수도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어떤 뭐 일종의 절도범이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서 이 학교 생활에 좀 어려움을 겪지도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여러모로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고소
대상이 될 여지도 있긴 있지만 한편으로는 네. 또 안 될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좀 일단 들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이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네. 아들이 왜 아이스크림을 훔쳤다고 생각하게 됐는지 일단 그 경위가 먼저 궁금하기는 하고요. 네. CCTV에 찍혔는데 이제 카드 결제하는 모습도 당연히 찍혔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죠. 예, 뭔가 좀 착오를 하셨던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정말 이게 사고였을지 아니면은 뭐 어떤 부주의한 네. 이제 너무 이제 누구나 봐도 이게 카드 결제를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게 주인이 너무나도 중대한 과실을 범해서 이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훔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진 않았는지 한번 좀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기도 좀 사실은 애매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고의로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명예훼손을 하려고 하는 의사는 아마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착오였는지 아니면은 고의가 있었는지 좀 그것에 따라서 좀 판가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긴 하고요. 다만 이제 고의 중에서는 미필적 고의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네. 내가 어떤 이런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어쩔 수 없다, 감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게 미필적 고의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찍혀 있는 이 사진을 프린트를 해서 경고문을 붙여놨다고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과연 이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범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절도를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다른 피해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다 한꺼번에 뭔가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신 것인지 좀 그런 경위를 먼저 좀 봐보긴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제 인상은 명예훼손죄가 되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요. 네. 단정 지을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CCTV에 찍힌 아들의 모습을 캡처해서 이제 게시했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 사진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아, 예를 들자면 몇 장을 프린트를 해서 어디에 게시를 했는지, 네. 그 다음에 그 경고문의 내용은 또 어떠했는지, 아, 그리고 CCTV를 확인을 해봤을 때 이게 분명하게, 그러니까 누구나 보더라도 CCTV 영상에서는 절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네. 한번 좀 봐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 평소에 경위 같은 것들도 한번 따져보긴 해야죠. 혹시라도 중학교 2학년 아들이 그 전에도 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자주 사용했었는지, 네. 혹시라도 주인을 마주쳐서 어떤 실랑이 같은 게 있었었는지 그 앞뒤 문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캡처한 게시물을 며칠 동안 게시를 했는지, 아, 예, 그런 것도 좀 따져보고 나서 예를 들자면 항의를 했는데 바로 뗐는지, 아니면 항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정도 아니면 몇 시간 정도 붙여놨다가 또 뗐는지, 네. 또 그 다음에 뭐 혹시라도 이제 이 학부모님께서 알게 되신 경위가 어떠한지, 예를 들자면 직접 가서 봤을 수도 있지만 직접 가서 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해서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들의 친구 아니면은 아들의 친구의 부모님 통해서 이렇게 전달 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위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지 말지 한번 따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아이스크림 가격이 1,200원밖에 아니긴 하지만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 계시던 것 자체가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1,200원 아이스크림 절도됐다고 해서 과연 이 정도까지 이제 확대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야 됐던 것이냐, 네. 이런 경위들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어느 정도 형사적으로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든 법적으로 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적절하게 좀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그런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이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민사적으로 또 손해배상 청구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뭐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명예라든가 교우 관계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시기 때문에 네. 중요하게 여겨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원에서라도 단돈 내가 5만 원, 10만 원이 손해배상 청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을 하고 싶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따져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건물에 들어가면 여기는 CCTV가 있습니다. 뭐 촬영 중입니다.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맞습니다. CCTV로 찍었다고 해서 그거를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네네. 그냥 실제 얼굴을 캡처하거나 떠서 네네. 이렇게 게시하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엔 조금 무례한 일이기도 하고, 네네. 네, 당사자한테는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되긴 되는 건가요? CCTV를 촬영하는 문제와 네, 그 영상이나 그 영상에 촬영된 그 사진을 다시 프린트를 해서 이거를 게시하는 건 당연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네, 예. 당연히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무인 점포이기 때문에 CCTV 네. 촬영된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아마 들어갈 것이고 사실행위로서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이제 무인 점포에 들어가고 물건을 사는 걸 행위를 통해서 일종의 양해 또는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영상에 찍히는 거는요. 아, 하지만 그 동의의 범위 내에 본인의 영상이 다른 곳으로 유포되는 것까지도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절도한 것으로 착오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 게시 장소가 아이스크림 가게 점포 무인 점포 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얼굴이 공개되는 정도까지도 이렇게 공표하는 것을 동의했을 것이냐 그건 아닐 거거든요. 그렇겠죠. 더군다나 이제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하는 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명예훼손죄에 보면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을 공표를 하더라도 처벌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네. 형법 307조 1항이고 이제 허위 사실로 하면 당연히 좀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겠죠. 이제 형법 네. 307조 2항에 나와 있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주인이 착오하긴 했지만 이제 형법 307조 1항에 있는 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뭐 해당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네, 이제 정확하게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지 말지를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하신 것 자체가 좀 일종의 좀 실수, 착오, 네, 예, 부주의 좀 하시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보통 다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좀 아마 가만히 되어서 이제 명예훼손죄로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지 말지가 좀 가만히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전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할아버지가 정기적으로 오셔가지고 네네. 계속 이제 아이스크림을 가져가시거나 과자를 네네. 가져가셔서 네. 결국은 고소를 하고 뭐 체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그런 좀 양심을 네. 저버리는 네네. 사건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 아니면 그 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인 그런 관념이 좀 더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이 좀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이제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노인분 사례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이제 통계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최근에 어쨌든 뉴스를 보더라도 노인 빈곤층이 좀 늘어난다라는 뉴스가 네. 좀 종종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홀로 사는 노인분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어떤 수급비 같은 그런 내용으로 그런 정부 지원금으로만 살아가시는 분들도 좀 꽤 있거든요. 아, 예, 앞으로도 이제 무인 점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어떤 물건을 훔쳐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당장 사람이 없는 거기 때문에 누가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네, 네, 이런 좀 상호간에 어쨌든 편리함만큼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어쨌든 상호간에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떻게 보면은 무인 점포가 많이 네. 늘어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앞으로는 뭐 로봇이 그 물건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네. 편의점도 그쵸, 생긴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런 법률이라든지 네. 이해라든지 네. 우리 국민들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리가 돼서 홍보가 안 됐다면 또 홍보도 잘 돼서 네네. 분란이 없는 네네. 네, 안전하고 편리하고 네, 네. 서로 간에 네,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네. 점포들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아직은 법제도가 잘 정비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런 부분이 잘 정비가 돼서 네네. 홍보가 된다면은
좋을 네.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방송 청취하고 있는 분 중에 이제 자녀분들 두신 부모님들이 있다면 학부모님들께서 좀 잘 당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교육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네네.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부모님들이 교육하시는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어쨌든 맞습니다. 뭐 네, 중학교 2학년 이 아들 기분이 많이 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잘 해결돼서 문제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오늘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해명문을 한번 요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해명문이요. 네네. 네네. 경고문에 대해서 본인이 좀 착오를 했었다, 아, 실수했었다라고 이렇게 가게 주인으로 하여금 해명하는 그런 문구를 뭐 게시물 내용을 좀 붙여서 그 오해가 해소되도록 네, 해주는 것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형사상 민사상 어떤 이렇게 법적 조치까지도 가지 않고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원활하게 합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한편으로는. 네, 하지만 네, 그래도 이미 상처받은 아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많이 나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예, 뭐 이런 그 무의점포에 있는 것 이제 아들분이 바구니에 한아름 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것도 네, 네, 예, 방법일 뭐 수 있을까요? 보상 차원에서 네네. 예,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잘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오늘 여기까지 법률 상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소 조신영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ow gentle is the rain that falls softly on the meadow. Birds are high upon the tree.